아파트 5층 높이에 가까운 거대한 구조물.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해체와 복원에만 20여 년이 걸렸지요. 이 탑을 통해 1400여 년 전 백제의 모습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백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익산 미륵사지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산에는 왕궁리 유적과 무왕릉으로 확인된 쌍릉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백제 30대 무왕이 천도했던 수도가 바로 익산이었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무왕의 도시 익산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익산에 한 대학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1973년 원광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문을 연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지금 현재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전북의 역사를 정리하고 써내려가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자리한 수장구에서 연구소가 걸어온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47년 동안 무려 100여 건의 발굴 조사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손길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70년대 당시에 이 백제 관련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충남대 백제연구소, 그다음에 공주대 공주연구소, 그다음에 저희 이제 마백연구소, 원광대의 마백연구소가 3개 기관이 백제 마한과 백제를 이끌어갔던 연구기관의 이제 하나였는데요. 타대학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기능들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가 된 반면에 저희 그 원광대 마백연구소 같은 경우는 꾸준한 그 인력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 성과를 내고 있어서 분주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흙과 씨름하고 있는 이곳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무영리 고분 발굴 조사 현장입니다. 흑백색 점질토가 다량으로 섞인 걸로 하고 땅속에 묻혀 있는 돌멩이 하나도 허투루 내할 수 없는데요. 2m 높이에 직경이 무려 20m나 되는 고분을 파내려가는 일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이런 작업들이 과거에 한번 팠다가 다시 메운 자리를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계가 할 수 없는 순수하게 사람이 그걸 판단하고 어디가 처음 벽이고 어디가 퇴적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발굴 전에는 마흔의 것으로 추정했던 고분에서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 마한 백제문화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최완규 소장은 발굴 현장을 찾아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예단하고 발굴했을 때 그 결과대로 나와주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 언제나 새로운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발굴하면서도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그 유적에 대해서 성격을 좀 알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쪽에서 전북의 사나이에 잠들어 있던 역사를 깨우고 있는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그 발굴 조사의 첫걸음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륵사지에 동탑지를 직접 발굴한 건데요.
이는 백제사에 있어 익산의 존재를 부각시킨 일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백제 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냥 알다시피 공주 부여, 그리고 이제 좀 더 천차 간다면 그냥 그 서울 강남 쪽, 그러니까 석천동이나 가락동 일대 이쪽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별것 없는 지역으로 인식이 되다시피 했는데,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을 하면서 상당히 그 문헌 기록과 유사한 그 자료가 나왔고,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익산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그 백제 문화가 있다. 그걸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년간에 걸친 발굴 조사의 성과는 당시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서탑과 동일한 규모의 탑이 동쪽에도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서 삼국유사에 쓰여진 미륵사 창건 설화가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거기에 공주나 부여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백제 최대 규모 사찰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 앞에 탑이 3개 있고 금당이 셋, 삼원식가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륵사 발굴에 이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첫 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발굴된 이 금동 풍탁, 청동 풍탁 이런 것들, 또 그 당시에 미륵사의 그 처마, 그 석가래에 이렇게 박혀져 있었던 그 노교 연모가가 당시에 발굴되어서 미륵사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일단을 당시에 이미 알 수 있게 됐어요. 미륵사지터에 올해 문을 연 국립익산박물관. 이곳에서 지난 1975년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찾아낸 유물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탑의 석재들을 고정시켜주는 이음매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은정이라 부르지요. 그리고 석탑의 옥계성 모서리에 달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풍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범종의 시원을 밝히는 귀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지요. 또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이 녹색 유리는 당시 왕실에서조차 사용하기 힘들었던 최고급 자재로 당시 미륵사의 화려함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40여 년 전 문화재 발굴의 불모지와 같았던 전북 지역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던 역사를 찾아내는 데 앞장섰던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1973년 첫 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시작한 것은 학술대회를 통해 마한과 백제사의 의제를 설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매년 저명한 학자들을 전북으로 초청해 묻혀있던 익산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재조명하는 장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조사하고 연구를 병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이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아닌가. 일반 사람들은 조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조사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 전달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근데 그런 역할을 마백이 상당히 충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건 다른 지역, 우리보다 문화재 조사가 앞섰던 영남이나 서울 지역에서도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1975년 처음으로 내놓은 학술 논문집입니다. 당시 미륵사 동탑지 발굴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한 백제문화라는 이름으로
매년 출간되는 이 학술지는 그 역사만큼이나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와 같이 이제 학술지도 35지까지 발간되어 있고요. 2006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또 저희 연구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륵사 서탑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되게 되죠. 쭉 저희들이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2015년도에 익산이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선정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 연구소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산 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땀방울. 백제왕도 익산을 알리기 위한 각종 학술 심포지엄과 국제학술회의 결과물인데요. 이런 노력은 값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익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던 뜻깊은 행사에서 마한 백제문화연구소는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으며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키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 10곳 가운데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가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였었는데요. 지금 보세요. 아름도리로 컸고 고목이 되어 있죠. 대학생 신분으로 첫 발굴 조사에 나섰던 이곳 왕궁리 유적은 최한교 소장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한 곳입니다. 사진에 남아있는 모습은 40여 년 전 이곳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1976년도) 제가 학생 신분으로 처음으로 발굴 현장에 몸담았던 곳이 이 왕궁 유적이에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게 다 정비가 돼 있지만 과거에는 이쪽 서편 지역에는 과수원이 계단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 뒤쪽도 이제 포도밭이 있었고 또 고추밭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발굴할 때 실측하잖아요. 이때는 얼마나 추웠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추대 있죠. 그거 또는 이제 포도밭에 이렇게 부목으로 대놨던 나무 있죠. 그걸 잘라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손을 녹여가면서 실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1974년부터 발굴을 시작한 익산 미륵사지는 3탑 3금당 구조를 갖춘 백제 최대 규모의 사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 조사가 이어진 왕궁리 유적은 동아시아에서 확인된 고대 궁궐터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1980년과 84년 두 차례 조사한 오금산성에서는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수부명 기와가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피난성의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도 있었죠. 거기에 최근 익산 쌍릉의 대왕릉을 발굴 조사한 결과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백제 왕릉의 전형적인 돌방 무덤 형태를 확인하고 그 안에 놓여져 있던 인고를 분석해 대왕릉에 잠들어 있던 이가 바로 백제의 30대 왕 무왕인 것을 알아낸 거지요. 그리고 지난해 이어진 소왕릉 발굴 조사를 통해 대왕릉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동일한 구조의 백제 왕릉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익산에 능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건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공주 부여와 마찬가지로 익산은 수도가 갖춰야 할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익산은 백제 30대 왕인 무왕이 천도했던 수도라는 이야기에 점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역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 발굴에 직접 나서며 익산의 백제사 연구에 한 획을 그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지역 가야사의 시장 역시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손끝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곳 박물관에서 뜻밖의 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가야의 토기와 철제 유물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철의 왕국으로 알려진 가야의 존재가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때는 1982년. 바로 이 철제 투구류가 모습을 드러내면서부터였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이 고속도로를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9개의 고분이 확인됐는데요.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M1235분을 발굴했는데 가야의 묘제가 확인된 겁니다. 그 가운데 M15분에서 최고의 위세품으로 알려진 이 금은색임 고리자루 칼이 출토돼 무덤 주인의 위상을 짐작해 했지요. 독자적인 가야 문화가 전라북도에 있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던, 아마 거의 짐작도 안 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10년 고속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추가로 3개의 고분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온 이 고분을 통해 당시 운봉고원에 자리했던 가야 세력의 실체를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둥근 몸체의 달개 모습을 표현한 중국제 청자인 개수호와 왕릉급에서만 발견된 이 철제 자루솥은 학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이제 그 뒤에 또 원광대학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그 88 고속도로 있잖아. 이걸 확장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원광대학 출신들로 이루어진 이 팀들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전북가야에 있어서의 최초 발굴은 원광대학교 마백과 그 졸업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죠. 1982년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첫 발굴 이후 4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남원은 가야 유적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걸어온 지난 발자취를 되짚어보면 선사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 곳곳에 잠들어 있던 역사를 깨우고 알리는 여정이었습니다. (1973년) 초대 연구소장으로 부임했던 고 김삼룡 총장은 물론 그 뒤로 소장직을 맡은 최완구 교수가 평생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이 대형 온갖 그것은 바로 전북의 뿌리가 된 마한의 역사를 밝히고 조명하는 건데요. 최완규 소장에게 잊혀지지 않는 발굴 조사 가운데 하나가 고창 봉덕리 고분입니다. 동서로 63m, 남북으로 52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고분을 통해 마한의 소국이었던 모로비리국의 실체를 밝혀낸 건데요. 무덤에서 이 금동 신발을 발견했던 당시 환인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샌베, 과자 물에다 오래 담궈놨다가 이렇게 하면 똑똑 떨어지죠.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유물이 나왔으니 보존 처리팀을 좀 보내줘라.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뚜껑을 열고 뭐 주야로 좌우간 작업을 해요. 그래서 금동 신발, 그리고 거기 나온 게 중국제 청자, 그리고 그 대도, 큰 칼 있죠. 화살통 장식 등등등. 당시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고창 동덕리 고분군.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간 마한의 모로비리국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성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지요. 그건 바로 전주 동고산성입니다. 이곳에서 확인된 대형 건물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단일 건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일각에선 현원왕이 만든 궁성으로 추정하기도 하지요. 동고산성에서 아주 커다란 그 길이가 한 80여 미터 되는 이런 건물지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순막새, 연암은 순막새가 나옵니다. 근데 그 순막새 안에 전주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순막새를 찾게 되죠. 연구소에는 전주 동고산성 출토 당시의 유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깨지거나 부서진 형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보수 작업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데요. 전주성이라는 글씨가 뚜렷이 남겨진 이 연화문양 수막새도 국가 귀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업에 몰두한 연구원들의 모습이 마치 조용한 도서관 열람실을 연상케 하는데요. 땅속에 묻혀있던 유물을 복원하고 정확한 기형과 수치를 기록하는 과정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그 익산토성 발굴조사에서 나온 유물을 실측 중입니다. 이 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외면에 보시면 이 점열문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문양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릇을 만들었던 장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니까 재미있고 뜻깊은 작업입니다. 발굴 기술이 단순하게 단기간 내에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교육이거든요. 체계적인 교육. 그다음에 그 발굴 이론들이 뭐 체계적으로 조사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정해 있듯이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단계의 성숙함을 거쳐야 그 어느 정도에 이르는 것처럼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연구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가 분담이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상호 협력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연구원들이 있기에 오늘의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겠지요. 이들이 써내려가는 발자취는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기억될 겁니다. (1973년) 설립 이래 전북의 산하 곳곳에 잠들어 있던 역사를 깨우는 데 앞장서온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살펴보신 것처럼 그 47년의 여정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오늘에 있기까지 큰 산과 같은 역할을 해온 김삼룡 총장의 거룩한 삶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선구자이신 우리 그 문산 선생께서 말씀을 하신 그게 그냥 그대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안 해주셨으면 아마 이력사지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침 자선을 할 때 그 미소를 닮으려고 그 미소 띤 얼굴로 나는 자선을 하고 있어. 와주셨던 기억들이 그 코끝을 좀 찡하게 한다 할까요?